2026년 6월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한국과 체코전이 열리던 날 멕시코 현지인들이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응원단이 대한민국을 외치면 멕시코 팬들이 받아쳤습니다. 꼬레아, 꼬레아. 왜 이 사람들은 한국을 이토록 뜨겁게 응원하는 걸까요? 8년 전 카잔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된 인연. 멕시코의 한국 사랑.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공항 입국장을 나오는데 발이 후들거렸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어요.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15시간 넘게 날아왔으니 피곤한 건 맞는데 다리가 떨리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직도 실감이 안 됐어요. 내가 지금 멕시코에 있다는 게. 캐리어를 끌고 자동문 밖으로 나오자 후끈한 공기가 한꺼번에 몸을 감쌌습니다. 6월의 과달라하라는 한국의 초여름과 비슷한데 습기가 없는 대신 햇볕이 강했어요. 눈을 찡그리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공항 곳곳에 월드컵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습니다. 스페인어로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읽을 수가 없었지만 축구공 그림만큼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수원에서 중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5살이고 해외여행이라고는 26살에 신혼여행으로 다녀온 괌이 전부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비행기를 탄 적이 없었습니다. 딸 아이 학원비, 아파트 대출금, 남편 사업 자금까지 늘 쓸 곳이 먼저였고 여행은 언제나 나중으로 밀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멕시코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딸 하은이 때문이에요. 하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축구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를 따라 축구 중계를 봤는데 언제부턴가 혼자 찾아서 볼 만큼 빠져들었어요. 특히 손흥민 선수 팬인데 방 한쪽 벽에 포스터까지 붙여뒀을 정도죠. 월드컵이 멕시코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은이가 밥상에서 대뜸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멕시코 가자.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고 말았어요. 하은아, 멕시코가 어딘지 알아? 비행기로 15시간이야. 그랬더니 하은이가 진지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엄마, 평생에 한 번 있을 기회잖아.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반대였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치안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멕시코가 위험하다는 뉴스를 들이밀며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흐지부지 될 줄 알았는데 하은이가 매일같이 조르더니 결국 항공권 가격을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심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2달을 실랑이 하다가 결국 티켓을 끊었습니다. 엄마, 딸 둘이서. 그런데 출발 3주 전에 하은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학교에서 갑자기 모의고사 일정이 잡혔다고. 담임 선생님이 이 시험 성적이 수시에 반영된다고 했다더군요. 하은이는 전화기 너머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목이 잠겨 있었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티켓을 취소할까?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환불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은이가 했던 말이 자꾸 귀에 걸렸어요. 평생에 한 번 있을 기회.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하은이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왔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남편도, 친정 언니도, 직장 동료도. 스페인어 한마디 못하는 45살 여자가 혼자 멕시코에 가는 게 말이 되냐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다는 것도 알면서 어쩐지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싶지 않았어요. 공항 밖에서 택시를 잡으며 폰에 저장해둔 호텔 이름을 기사에게 보여줬습니다. 기사가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낯선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과달라하라였어요. 월드컵이 열리는 도시. 그리고 내일이면 대한민국 대 체코전이 열리는 곳.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겁이 나는 건지 설레는 건지 그 경계가 잘 구분되지 않았어요. 호텔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은이한테 전화하는 거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하은이가 받았어요. 엄마, 도착했어? 응, 방금. 방은 어때? 깨끗해. 그럼. 너 공부는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엄마, 거기 지금 몇 시야? 시차가 16시간이었어요. 한국이 밤 11시면 과달라하라는 오전 7시였습니다. 저는 멕시코에 이른 아침에 있고 하은이는 한국의 늦은 밤에 있었어요. 오전 7시. 와, 신기하다. 엄마, 거기 날씨 어때? 덥고 햇볕 강해. 근데 그늘에 있으면 괜찮아. 하은이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공부가 먼저지. 그래도 엄마 혼자 보내놓고 나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전화를 끊고 나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침대가 넓었고
창밖으로 낯선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스페인어로 된 간판들, 멕시코 특유의 색색깔 건물들, 오토바이 소리. 어느 것 하나 익숙한 게 없었어요. 그래도 나왔습니다. 그냥 방 안에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호텔에서 나와 경기장 방향으로 걸어봤습니다. 구글 지도를 손에 쥐고 길을 잃지 않으려고 수시로 확인하면서요. 과달라하라 시내는 생각보다 정돈된 도시였어요. 길가에 나무가 많았고 광장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빨간 옷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거리 여기저기서 빨간 유니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대표팀 유니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응원단인지 교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걸어다니는 게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광장 한편에 포장마차 같은 게 늘어서 있었는데 그 앞에 멕시코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뭔가를 먹고 있었고 멕시코 상인이 연신 웃으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타코였습니다. 한국 사람 서너씩 타코를 손에 들고 서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말을 걸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맞아요. 혼자 오셨어요? 네. 그분이 눈을 약간 크게 뜨더니 옆에 있는 일행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들이랑 같이 다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마침 일행 중 한 명이 합류를 못하게 됐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과 타코를 먹게 됐습니다. 일행은 셋이었어요. 김현주, 박태민, 조선아. 모두 서울에서 왔는데 온라인 축구 팬카페에서 모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인터넷으로만 알던 사이인데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처음 오프라인으로 만났다고요. 현주 씨가 타코 소스를 옷에 묻히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매운데 왜 이렇게 맛있지? 멕시코 음식이 입에 맞을까 걱정했는데 태민 씨가 웃으며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멕시코 음식이랑 체질이 맞는 것 같아. 그때 옆에 있던 멕시코 상인 아저씨가 뭔가를 알아챘는지 우리 쪽을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꼬레아, 부에노. 꼬레아는 스페인어로 한국이라는 뜻이에요. 부에노는 좋다는 말이고요. 한국, 좋아. 그 짧은 말에 우리 넷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저는 타코를 한 입 베어 물면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이 낯선 도시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길거리, 타코를 먹으면서 멕시코 아저씨한테 엄지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무섭다고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좋았어요. 선아 씨가 소스를 더 얹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경기, 진짜 설레지 않아요? 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저도 사실 비행기 안에서 설레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 말이 나오려다 입안에서 멈췄습니다. 아직 이 사람들이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금방 낯설지 않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하나였어요. 오늘이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6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과달라하라의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천장을 잠깐 바라보다가 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하은이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 꼭 이겨야 해. 나 대신 크게 응원해줘. 사랑해. 문자를 보는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가 시험 공부한다면서 새벽에 문자를 보냈구나 싶어서요. 답장을 짧게 썼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두 사람 몫으로 소리 지를게. 보내고 나서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어젯밤에 미리 챙겨놓은 빨간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하은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였어요. 등번호 7번, 손흥민. 이걸 입고 경기장에 가는 게 하은이 소원이었는데 대신 제가 입고 가는 거였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이런 옷을 입을 사람이 아닌데 싶으면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함께 타코를 먹었던 현주 씨, 태민 씨, 선아 씨와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9시에 모여서 경기장으로 이동하기로 했는데 8시 50분에 내려갔더니 셋 다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다들 빨간 유니폼 차림이었어요. 현주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수진 씨도 7번이에요. 선아 씨가 끼어들었어요. 저도 7번인데 역시 다들 손흥민이지. 태민 씨 혼자 9번 유니폼이었어요. 조규성 선수 거라고 했습니다. 셋이서 태민 씨를 놀렸더니 태민 씨가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규성이 얼마나 좋은 선수인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경기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발걸음을 내디딜수록 사람이 많아졌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빨간 물결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한국 응원단만이 아니었어요.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멕시코 팬들이 그 사이사이에 섞여 있었는데
이상한 게 그 사람들 손에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멕시코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현주 씨가 먼저 발견하고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것 봐요. 멕시코 아저씨가 태극기 들고 있어. 가까이 가보니 40대쯤 돼 보이는 멕시코 남성이 초록 유니폼에 태극기를 목에 두르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도 비슷한 차림이었습니다. 태민 씨가 용기를 내서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어요. 태민 씨가 스페인어를 조금 할 줄 안다고 했거든요.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태민 씨가 우리 쪽을 돌아보며 통역해줬어요. 한국 팬이냐고 물었더니 멕시코 팬인데 오늘은 한국을 응원할 거래요. 한국이 이겨야 멕시코한테도 좋다고. 멕시코 남성이 우리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엄지손가락을 들고 외쳤어요. 꼬레아, 아리바. 아리바는 스페인어로 올라가라 혹은 파이팅 같은 뜻이라고 태민 씨가 귀띔해줬습니다. 우리 넷이 박수를 쳤더니 그쪽도 박수로 받아줬어요. 경기장 입구가 가까워질수록 그런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초록 유니폼을 입고 빨간 스카프를 두른 사람, 한국 응원 문구를 직접 써서 들고 나온 멕시코 팬, 서툰 발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는 현지 어린아이. 한국에서 날아온 응원단이 대한민국을 외치면 사방에서 꼬레라는 메아리가 돌아왔어요. 저는 그 풍경을 걸으면서 자꾸 멈추고 싶었습니다. 눈에 담아두고 싶어서요. 하은이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폰을 꺼내 여기저기 영상을 찍었어요. 경기장 광장에 들어섰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수만 명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빨강과 초록이 뒤섞인 인파가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은 악마 응원단이 이미 자리를 잡고 응원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구호가 광장을 울렸고 그 뒤를 이어 멕시코 팬들의 꼬레아 함성이 따라왔습니다. 선아 씨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수진 씨, 저 지금 울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사실 저도 그랬어요. 경기 시작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장 줄이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았어요. 보안 검색에 시간이 걸렸고 줄은 경기장 밖으로 한참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긴 줄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멕시코 팬들이었습니다. 줄을 서는 동안 앞뒤로 멕시코 팬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누군가 기타를 들고 나타나서 줄 한복판에서 연주를 시작하더니 주변 사람들이 따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멕시코 노래였는데 리듬이 경쾌해서 가사를 몰라도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러다 한국 응원단 쪽에서 누군가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멕시코 팬들이 바로 받아쳤어요. 꼬레아. 한 번이 아니었어요. 한국 쪽이 대한민국을 외치면 멕시코 쪽이 꼬레아로 화답하고 또 한국 쪽이 받고 또 멕시코 쪽이 받고 줄 전체가 응원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앞쪽에서 시작된 게 점점 뒤로 번지더니 나중엔 수백 명이 동시에 주고받았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쉬도록 대한민국을 외쳤는데 돌아오는 꼬레아 함성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현주 씨가 옆에서 팔짝팔짝 뛰고 있었고 선아 씨는 눈이 빨개진 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민 씨는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결국 같이 뛰었어요. 입장 게이트를 통과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잔디가 보였어요. 초록색이 이렇게 선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TV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 초록 위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고 관중석은 이미 절반 이상 들어차 있었습니다. 소리가, 냄새가, 열기가 한꺼번에 몸으로 밀려들었어요. 하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데 잘 터질지 걱정됐는데 다행히 연결이 됐어요. 엄마, 들어갔어? 응, 방금 들어왔어. 잔디 보여. 진짜. 어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걸 그대로 말했어요. 초록색이 너무 예뻐서 엄마 지금 멍해. 하은이가 전화기 너머로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손흥민 나오면 내 이름 불러줘. 김하은이라고. 야, 그 소리가 거기까지 들릴 것 같아? 그냥 불러줘. 마음으로라도. 전화를 끊고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우리 자리는 한국 응원단 구역 한가운데였습니다. 양옆으로 빨간 유니폼이 빼곡했어요. 그런데 우리 줄 바로 뒤에 초록 유니폼을 입은 멕시코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부와 아이 둘, 내 식구였어요. 아버지 쪽이 우리를 보며 말을 걸었어요. 스페인어였는데 태민 씨가 없었습니다. 태민 씨 자리가 우리 구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저는 어쩔 줄 모르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폰을 꺼내더니 번역 앱을 켰습니다. 화면을 저한테 들이밀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응원합니다. 오늘 꼭 이기세요.
번역된 한국어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한국을 응원하는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멕시코 팬들이 한국을 이토록 좋아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였던 독일을 2대 0으로 꺾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덕분에 탈락 위기에 몰려있던 멕시코가 극적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멕시코 팬들은 그날을 잊지 않았어요. 한국이 멕시코를 살려줬다고, 그때부터 한국은 은인이라고. 그 마음이 8년이 지난 지금 과달라하라 경기장 안에서 번역 앱 화면으로 전해진 거였습니다. 저는 폰을 받아 들고 한국어로 답을 입력했어요. 번역 앱이 스페인어로 바꿔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화면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두 아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막내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수줍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전광판에 선수 입장을 알리는 문구가 떴습니다. 경기장이 한꺼번에 들끓었어요. 킥오프까지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입장했습니다. 터널에서 빨간 유니폼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자 관중석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한국 응원단은 물론이고 초록 유니폼을 입은 멕시코 팬들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꼬레아, 꼬레아. 그 함성이 경기장 천장을 맴돌았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 응원인지, 저 사람들 응원인지 경계가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응원단과 멕시코 팬들이 같은 방향을 보며 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는 그 장면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손흥민이 나왔어요. 제 유니폼 등번호와 같은 7번을 달고 잔디 위에 서는 순간 주변이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서려다 현주 씨가 팔을 잡았어요. 수진 씨, 애국가 때 같이 일어나요. 그러고 보니 이제 곧 애국가가 나올 참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첫 음이 흘러나오자 한국 응원단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유니폼 위에 손을 얹었는데 손바닥으로 심장 뛰는 게 느껴졌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멜로디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딱히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이 먼 곳에서 이 노래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수원집 거실에서 TV로 듣는 애국가랑 멕시코, 경기장 한가운데서 수만 명과 함께 듣는 애국가는 전혀 달랐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멕시코 가족이었어요. 아버지가 기립해 있었고 두 아이도 서 있었습니다. 가사를 알 리 없는데 그냥 조용히 서서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경기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울면 안 된다 싶어서요.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은 팽팽했어요. 한국이 공을 잡고 전진하면 주변이 들썩이고 체코 수비에 막히면 아쉬운 탄성이 흘렀습니다. 손흥민이 슈팅을 때릴 때마다 경기장이 들썩였는데 번번이 빗나가거나 골키퍼에게 막혔어요. 그때마다 뒤에 앉은 멕시코 아버지가 혀를 찼습니다. 스페인어로 뭐라고 했는데 아마 아깝다는 말이었겠죠. 전반이 끝나고 하프타임이 됐습니다. 0대 0이었어요. 현주 씨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후반에 터질 것 같아. 전반에 기회가 많았잖아. 선아 씨는 긍정적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근데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가 아쉬웠잖아요. 저는 둘의 말을 들으면서 음료수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 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느꼈어요.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월드컵이라는 게 한순간 방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뒤에서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멕시코 아버지였어요. 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번역된 문장이 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후반에 한국이 이깁니다. 우리가 느낌이 좋아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현주 씨, 선아 씨도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같이 웃었어요. 저는 폰을 받아 들고 한국어로 입력했습니다. 당신이 맞기를 바랍니다. 번역된 화면을 보여줬더니 멕시코 아버지가 엄지를 들었어요. 그 옆에서 막내딸이 빨간 종이로 접은 하트를 내밀었습니다. 언제 접었는지 모를 작은 종이 하트였어요. 받아 들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걸 주는지 말이 안 통해도 알 수 있었어요. 그냥 좋아서였겠죠. 한국이 좋고 옆에 앉은 낯선 아줌마가 좋고 이 경기장 안의 분위기가 좋아서 종이 하트를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후반전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선수들이 다시 그라운드로 나왔습니다. 경기장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기면 좋겠다는 마음은 당연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경기장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과 같은 걸 바라고 있다는 것. 옆에 처음 본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다는 것. 멕시코 아이가 건넨 종이 하트 한 장이 이렇게 마음을 건드린다는 것. 이기고 지는 것과 별개로 이미 뭔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겨야 한다는 마음도 더 커졌어요. 저 멕시코 가족 앞에서 지면 안 되겠다는 웃기지만 진심인 마음이었습니다. 후반전 휘슬이 울렸습니다. 후반 14분이었습니다. 한국이 공을 잡고 전진하던 흐름이 한순간 끊기더니 체코의 역습이 시작됐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수비 뒷공간이 열렸고 라디슬라프 크레이치가 그 공간으로 파고들었어요. 각도가 좁아 보였는데 슈팅이 정확히 골망 구석을 갈랐습니다. 0대 1점. 경기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어요. 체코 응원단 쪽에서 함성이 터졌고 한국 응원석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그 침묵 안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쥐고 있던 종이 하트가 구겨지는 게 느껴졌어요. 나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던 거였습니다. 뒤에서 낮은 탄식이 들렸어요. 멕시코 아버지였습니다. 스페인어로 뭐라고 했는데 표정을 보니 안타깝다는 말이겠거니 싶었어요. 현주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이런 타이밍에? 선아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라운드만 바라봤어요. 태민 씨 자리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겠거니 싶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그라운드를 바라봤어요. 한국 선수들이 다시 공을 잡고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더 조여들었습니다. 지는 게 싫다기보다 저 선수들이 저렇게 뛰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대한민국.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현주 씨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회사에서도 조용한 편이고 뭔가를 크게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현주 씨가 따라 일어서며 같이 외쳤습니다. 선아 씨도 일어섰어요. 주변 응원단이 다시 불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 기운이 번지더니 한국 응원석 전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 구호가 파도처럼 밀려갔어요. 그러자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꼬레아. 멕시코 아버지였어요. 두 아이도 따라 외쳤습니다. 막내딸이 아까 저한테 종이 하트를 줬던 그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번쩍 들고 꼬레아를 외치고 있었어요. 앳된 목소리로 힘껏. 그 순간 주변 멕시코 팬들도 하나둘 따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응원석 안에 섞여 있던 초록 유니폼들이 모두 일어섰어요. 꼬레아, 꼬레아. 한국 응원단의 대한민국과 멕시코 팬들의 꼬레아가 교차하며 경기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체코한테 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도 안 통하는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질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뭉클한 건지 설명이 안 됐어요. 하은이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국 응원단과 멕시코 팬들이 뒤섞여 함께 소리치는 그 장면을요. 떨리는 손으로 찍다 보니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괜찮았어요. 흔들려도 소리는 담겼으니까요. 꼬레아, 대한민국, 꼬레아, 대한민국. 그라운드에서 황인범이 공을 잡았습니다. 후반 22분이었어요. 이강인의 패스가 수비 라인을 뚫고 들어갔고 황인범이 그 공간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골키퍼와 1대1. 황인범의 오른발이 공을 살짝 띄웠어요. 공이 골키퍼 키를 넘어 골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1대 1점. 경기장이 터졌어요. 저는 폰을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허공에 들었다 내렸어요. 현주 씨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고 선아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에서 멕시코 아버지가 두 팔을 번쩍 들었어요. 막내딸이 엄마 무릎 위에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말이 달랐고 유니폼 색이 달랐고 나라가 달랐는데 그 순간만큼은 전부 같았어요. 그라운드에서 황인범이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는 동안 저는 손 안에 구겨진 종이 하트를 펼쳤습니다. 구겨진 채로 손에 쥐고 있던 거였어요. 살짝 찌그러졌지만 하트 모양은 살아있었습니다.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후반 30분, 한국 벤치에서 교체 카드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나오고 오현규가 들어갔어요. 오현규가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걸 보면서 뒤에 앉은 멕시코 아버지가 폰을 들이밀었습니다. 번역 화면이었어요. 저 선수 누구예요? 저는 받아서 한국어로 입력했습니다. 오현규. 우리 공격수예요. 잘 볼게요. 화면을 돌려줬더니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라운드를 바라봤어요.
그 옆에서 큰아이가 오현규 등번호를 폰으로 찍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오현규는 그날 38도 고열을 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팀 닥터가 말렸는데 본인이 뛰겠다고 했다더군요.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선 몰랐어요. 그런데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오현규의 눈빛이 뭔가 달랐습니다. 고열 때문에 충혈된 건지 아니면 그냥 제 눈에 그렇게 보인 건지 들어오자마자 멈추지 않고 뛰었어요. 공을 잡는 장면보다 공간을 여는 장면이 더 많았는데 그 움직임이 쉬지 않았습니다. 현주 씨가 작게 말했어요. 오현규 오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가 팽팽하게 이어지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 자꾸 딴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장 안의 풍경이 자꾸 다른 무언가와 겹쳐졌습니다. 멕시코 아버지 가족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눈이 갔던 사람들이에요. 초록 유니폼을 입고 태극기를 목에 두른 그 아버지, 번역 앱으로 한마디 한마디 건네던 그 손길. 아이들이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거리낌 없이 손을 흔들고 하트를 내밀던 것. 저는 해외여행을 거의 못 해봤어요. 돈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무서운 것도 있었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는 데서 혼자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늘 나중에 하다가 45이 됐고 결국 딸 덕분에 떠밀리듯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언어가 안 통해도 통하는 게 있었어요. 번역 앱 화면 하나, 엄지손가락 하나, 종이 하트 한 장.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어서 더 순수하게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말이 많으면 오해가 생기는데 엄지 하나는 오해할 여지가 없잖아요. 후반 32분이 됐을 때 막내딸이 제 팔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돌아보니 아이가 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파란 하늘 아래 빨간 유니폼을 입은 막대 사람과 초록 유니폼을 입은 막대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 위에 스페인어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번역 앱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친구예요. 저는 그 화면을 보고 한참 말을 못했어요. 이 아이가 경기 보는 중간에 이걸 그렸던 거였어요. 언제 그린 건지도 몰랐는데 서툰 손으로 빨강이랑 초록이랑 파랑을 골라서 현주 씨가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선아 씨는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울음을 참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폰을 돌려주면서 폰 카메라로 우리 둘을 같이 찍자고 손짓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하은이한테 이 사진 보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황인범이 오른쪽에서 공을 잡는 게 보였어요. 백승호가 앞으로 찔러줬고 황인범이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오현규가 수비 라인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후반 35분이었습니다. 공이 오현규의 왼발에 맞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논스톱 발리슛이었습니다. 공이 골망을 가르는데 걸린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2대 1점. 경기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였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아니고 단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 안에 있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옆에서 현주 씨가 제 팔을 잡고 매달렸고 선아 씨는 두 손을 번쩍 들고 뛰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들썩였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멕시코 아버지가 두 팔을 하늘로 뻗고 있었어요. 큰아이는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었고 막내딸은 엄마 품에 안긴 채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어요. 말없이도 뜻이 통했습니다. 됩니다. 이제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폰을 꺼냈어요. 하은이한테 문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2대 1점, 오현규 역전골. 엄마 지금 울고 있어. 전송하고 나서 화면을 보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면서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훔치려다 말았어요. 경기장 안에서 우는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현주 씨가 소매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어요. 나 왜 이렇게 울지? 말도 안 돼. 저도요. 선아 씨가 코를 훌쩍이며 웃었습니다. 셋이서 눈이 다 벌개진 채로 웃었어요. 웃기면서 울고 울면서 웃는 그 상태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대 1로 앞서고 있었지만 남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체코가 반드시 동점을 노릴 거라는 건 뻔했어요. 현주 씨가 눈물을 훔치면서도 그라운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어깨를 두드리는 게 느껴졌어요. 멕시코 아버지였습니다. 폰을 내밀었어요. 번역 화면이었는데 이번엔 문장이 길었습니다. 2018년에 한국이 독일을 이겼을 때 저는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구해줬거든요. 오늘 이 경기장에서 한국이 이기는 걸 보고 싶었어요.
오늘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장을 읽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그거였구나. 8년 전에 홀로 울었던 그 기억을 오늘 이 경기장에서 완성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폰을 받아 들고 한참 생각하다가 입력했어요. 당신이 오늘 여기 있어줘서 저도 기뻐요. 덜 외로웠어요. 번역된 화면을 보여줬더니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가가 조금 붉어졌어요. 경기장 안은 계속 긴장과 환호가 교차했습니다. 체코가 전원 전진해서 압박을 가했어요. 코너킥이 연달아 나왔고 문전이 한 번씩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졌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어요. 한 번은 체코의 슈팅이 정말 아찔했습니다. 문전에서 공이 튀었고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옆에서 현주 씨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탄성이 들렸습니다. 실망이 아니라 안도의 탄성이었어요. 눈을 떴더니 김승규가 공을 쳐냈습니다. 온몸을 던진 세이브였어요. 골포스트를 짚고 일어서는 그 모습에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멕시코 아버지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더니 저를 보며 엄지를 들었어요. 막내딸이 제 옆구리를 살짝 찌르더니 자기도 엄지를 들었습니다. 저는 막내딸 엄지에 제 엄지를 맞댔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추가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전광판을 봤어요. 4분이었습니다. 현주 씨가 신음하듯 말했어요. 4분이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나. 그라운드에서 한국 선수들이 공을 돌리며 시간을 썼습니다. 체코가 쫓아다녔어요. 추가 시간 3분이 지나고 마지막 1분이 됐습니다. 저는 그 1분 동안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체코의 마지막 코너킥이 올라왔습니다. 공이 문전으로 향했고 혼전이 벌어졌어요. 슈팅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번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끝까지 봤습니다. 김승규가 몸을 던졌어요. 공이 그의 장갑에 맞고 빗나갔습니다. 골킥이었어요. 그리고 심판이 호루라기를 입에 댔습니다. 삐 2대 1점, 대한민국 승리. 경기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 응원단의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 위로 멕시코 팬들의 꼬레아가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훔쳐도 또 흘렀어요. 선아 씨가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건네줬는데 저만 쓴 게 아니었습니다. 현주 씨도 받아들었고 선아 씨 본인도 썼어요. 셋이서 빨간 유니폼을 입고 나란히 서서 코를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우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뒤에서 어깨를 감싸는 손이 느껴졌습니다. 멕시코 아버지였어요. 말없이 어깨를 한번 꽉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 손의 무게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멕시코 어머니도 저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막내딸이 제 손을 잡더니 흔들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잔디 위를 달리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오연규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고 황인범이 한국 응원단 쪽으로 달려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폰을 꺼냈어요. 하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다가 연결됐어요. 엄마, 하은이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엄마, 왜 말 안 해? 울어? 아니, 목소리 잠겼는데. 안 울었어. 거짓말하지 마. 문자에 울고 있다고 했잖아. 결국 웃음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아직 뺨에 있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하은아, 진짜 대단했어. 오연규 선수 역전골, 엄마 눈으로 직접 봤어. 나 알아. 나도 여기서 봤어. 유튜브 실시간으로 봤거든. 엄마 응원석 나왔는지 찾았는데 못 찾겠더라. 거기서 찾아. 여기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그래도 찾고 싶었어. 그 말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꾹 눌렀어요. 하은아, 근데 있잖아. 경기보다 더 신기한 게 있었어. 뭔데? 뒤에 멕시코 가족이 앉아 있었거든.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우리랑 같이 응원해줬어. 꼬레아, 꼬레아 하면서 막내 딸아이가 종이 하트도 만들어서 줬어.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진짜? 응. 말도 한마디 안 통하는데 번역 앱으로 얘기했어. 그 아빠가 2018년에 한국이 독일 이겼을 때 혼자 울었다고, 한국이 자기들을 살려줬다고 하더라고. 와, 하은이가 짧게 뱉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게 담긴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가족이랑 사진 찍었어? 찍었어.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사진을 전송했어요. 막내딸이랑 찍은 거,
그리고 아이가 그려줬던 그림 화면도 찍어서 같이 보냈습니다. 잠시 후 하은이 답장이 왔어요. 엄마, 나 왜 눈물 나지? 그 문자를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경기장 관중석에서 빨간 유니폼 차림으로 혼자 조용히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떠나고 있었어요. 관중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기려는데 멕시코 아버지가 다시 폰을 내밀었어요. 경기장 밖에서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번역 화면을 보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수만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라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느린 흐름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이파이브를 하고 누군가 노래를 시작하면 주변이 따라 불렀습니다. 광장으로 나왔을 때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팬들과 멕시코 팬들이 뒤섞여 춤을 추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시작한 건지 몰랐습니다. 멕시코 특유의 흥겨운 음악이 어디선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빨간 옷과 초록 옷이 한데 어우러졌어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한국 팬 몇 명이 멕시코 팬들한테 행가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발이 땅에서 떠오르는 그 사람들 얼굴에 놀람과 웃음이 동시에 있었어요. 현주 씨가 그걸 보더니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수진 씨, 우리도 저기 들어가 볼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딱 1초쯤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요. 광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소리가 커졌어요. 음악 소리, 함성 소리, 웃음소리가 한데 뭉쳐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빨간 옷과 초록 옷이 뒤섞인 인파 안으로 들어서자 멕시코 팬 하나가 저를 보더니 두 팔을 벌렸어요. 안아도 되냐는 제스처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안겼습니다. 이상하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현주 씨와 선아 씨도 각자 멕시코 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아 씨는 누군가와 즉흥적으로 댄스를 추고 있었고 현주 씨는 멕시코 아주머니랑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멕시코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한쪽으로 모으더니 저한테 손짓했어요. 다 같이 사진을 찍자는 거였습니다. 현주 씨와 선아 씨도 불렀어요. 5명이 멕시코 가족 넷과 나란히 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셔터를 눌러줬어요. 빨간 옷 셋, 초록 옷 넷, 그 사이에 끼어서 모두 웃고 있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막내딸이 사진을 보더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번역 앱을 켜서 보여줬습니다. 언니가 너무 예뻐요. 나중에 꼭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고 막내딸 볼을 살짝 꼬집었어요.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한참 이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흥분이 가라앉는 자리에 다른 감각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졌어요. 새벽부터 움직였고 줄을 2시간 서고 경기 내내 서 있다시피 했으니 몸이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광장 한쪽 벤치를 찾아 앉았어요. 현주 씨가 옆에 앉으며 물을 건넸습니다. 수진 씨, 얼굴이 많이 상됐는데 괜찮아요? 네,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무리했죠 뭐. 근데 이게 어딘가요? 현주 씨가 광장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직도 춤추는 사람들이 있었고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선 멕시코 팬들이 한국 응원단한테 멕시코 전통 모자를 씌워주고 있었어요. 솜브레로였습니다. 씌워주는 쪽도 웃고 씌워지는 쪽도 웃었습니다. 그런 풍경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어요. 설명하기 애매한 감각이었습니다. 분명히 기쁜데 그 기쁨 옆에 뭔가 다른 게 슬그머니 붙어 있었어요. 하은이었습니다. 이 풍경을 같이 봤어야 하는 아이가 여기 없었어요. 저를 이 도시로 밀어낸 사람이 정작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울었을 때도 그랬고 멕시코 가족이랑 사진을 찍을 때도 그랬어요. 순간순간 옆을 돌아보면 하은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폰을 꺼냈어요. 하은이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연결됐어요. 화면에 하은이 얼굴이 떴는데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운 것 같았어요. 하은아, 울었어? 안 울었어. 눈이 왜 그래? 꽃가루 알레르기. 저도 아까 하은이한테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아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광장 보여줄게. 폰을 돌려서 광장을 비췄어요. 춤추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빨강과 초록이 뒤섞인 그 풍경을요. 하은이가 화면 너머에서 말했어요. 와, 진짜다. 사람 엄청 많다. 그러게. 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하고 나서 괜히 했나 싶었습니다. 하은이가 이미 못 온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을 텐데. 근데 하은이는 예상과 다르게 담담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 다음 월드컵엔 꼭 같이 가. 약속해. 다음 월드컵.
4년 뒤였어요. 그때 하은이는 20살이고 저는 49이 됩니다. 약속해. 짧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영상통화를 끊고 나서 벤치에 등을 기댔어요. 과달라하라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낮에 그렇게 강하던 햇볕이 누그러지면서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현주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녁 같이 먹어요. 오늘 이대로 헤어지기 아깝잖아요. 고개를 끄덕이려다 문득 멕시코 가족이 생각났어요. 돌아보니 그 가족이 아직 광장에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아버지 등에 엎혀서 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오늘 하루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번역 앱 화면, 종이 하트, 아이가 그려준 그림, 행갈에 함께 찍은 사진.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눈 적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사람들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그 가족한테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등에 업힌 딸을 살살 흔들었어요. 아이가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졸린 눈으로 웃었어요. 저는 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였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화면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폰을 받아 들고 입력했어요. 우리도요. 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더 필요 없었어요.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카를로스였어요. 막내딸 이름은 소피아였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이름을 이제야 알았어요. 소피아가 제 손을 잡고 흔들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등에 다시 얼굴을 묻었어요. 카를로스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돌아섰는데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저녁은 현주 씨가 찾아둔 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과달라하라에 한식당이 있다는 게 신기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규모가 꽤 됐어요. 교민이 운영하는 곳은 아니고 멕시코 사람이 하는 집인데 메뉴판에 김치찌개, 순두부, 비빔밥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현주 씨가 김치찌개를 시켰고 저와 선아 씨도 따라 시켰어요. 태민 씨는 비빔밥을 골랐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넷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줄 서다가 응원 게임 한 것, 번역 앱으로 멕시코 가족이랑 대화한 것, 선아 씨가 처음 보는 멕시코 아저씨랑 즉흥 댄스 춘 것, 하나씩 꺼낼 때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선아 씨는 댄스 얘기가 나오자 얼굴이 빨개지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그거 언급하지 말기로 해요. 왜요? 잘하던데. 잘하긴요. 박자도 못 맞췄는데. 멕시코 아저씨는 엄지 들었잖아요. 다 같이 웃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한 숟가락 떴는데 뜨겁고 칼칼한 게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멕시코 땅에서 먹는 김치찌개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현주 씨가 국물을 마시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거 먹으니까 진짜 살 것 같다. 태민 씨가 비빔밥을 비비면서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 멕시코 팬들 보면서 되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요? 좋은 이상한 거요. 우리나라가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게 8년 전 경기 하나 때문에 그 말에 잠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018년 카잔. 그 경기를 저는 집 거실에서 남편이랑 봤는데 솔직히 이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변이 생겼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변이 멕시코한테는 전혀 다른 의미였던 거였습니다. 카를로스가 그날 혼자 울었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순간이었는지 새삼 실감이 났어요. 현주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누군가한테 정말 중요한 기억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선아 씨가 찌개 국물을 떠마시며 덧붙였어요. 그게 축구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한류 때문에 한국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한국이 세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수원에서 학교 다니고, 퇴근하고 집에 오고 마트 가고 그 안에서 살았으니까요. 한국이 누군가한테 특별한 나라라는 게 막연하게는 알아도 피부로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가 그걸 바꿔놨어요. 번역 앱 화면 하나, 종이 하트 한 장, 꼬레아 함성 하나. 그게 다였는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과달라하라의 밤이 깊어져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현주 씨, 선아 씨, 태민 씨와 헤어졌습니다. 내일 일정이 다들 달랐어요. 현주 씨는 멕시코 시티로 이동한다고 했고 태민 씨는 과달라하라를 하루 더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선아 씨는 저와 같은 방향이어서 조금 더 같이 걸었어요. 헤어지기 전에 선아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번에 안 왔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다. 저도요. 딸이랑 다음엔 같이 와요. 꼭 손을 한번 잡았다 놓았어요. 이틀 전에 처음 만난 사람인데 헤어지는 게 서운했습니다. 혼자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들끓던 게 사라지고 방 안에 혼자 있으니 고요함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캐리어 옆에 앉아 유니폼을 벗었어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온종일 이걸 입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폰을 보니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겼다고? 잘 됐네. 근데 거기 많이 더워? 밥은 먹었어? 그 문자를 보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답다 싶어서요. 경기 결과보다 밥 먹었냐가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응, 먹었어. 멕시코 땅에서 김치찌개 먹었어. 보내고 나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카를로스 가족, 현주 씨 일행, 경기장 안에서 들었던 꼬레아 함성, 역전골이 터지던 그 순간. 그런데 생각이 흐르다 결국 한 곳에 닿았어요. 하은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경험하게 해준 아이. 평생에 한 번 있을 기회라고 했던 그 말. 그 말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쯤 수원지버시에서 TV로 경기를 봤을 거예요. 아마 남편 옆에서 별 감흥 없이. 그랬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 있었어요. 폰을 들었습니다. 하은이한테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길게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자꾸 말이 많아졌습니다. 지웠다 썼다를 반복했어요. 결국 짧게 보냈습니다. 하은아, 고마워. 엄마 오늘 정말 잘 왔어. 전송하고 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답장이 금방 왔어요. 아직 안 잔 거였습니다. 엄마가 재미있었으면 됐어. 나 대신 실컷 봤지?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과달라하라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아직 들렸습니다. 멕시코의 밤은 늦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이상하게 뭔가 허전했습니다. 기쁜 하루였는데, 가득 찬 하루였는데, 허전한 이유를 한참 생각하다가 알았어요. 하은이가 없어서였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같이 보고 싶었던 사람이 여기 없었으니까요. 4년 뒤라고 했습니다. 다음 월드컵. 그 약속이 갑자기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눈이 감기질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과달라하라의 새벽 2시였어요. 거리는 아까보다 조용해져 있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멀리서 음악 소리가 실처럼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폰을 손에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뭔가를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손이 습관적으로 집어든 거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다시 돌아봤어요. 경기장 안에서 꼬레아 함성을 들었을 때, 카를로스가 번역의 화면을 내밀었을 때, 소피아가 종이 하트를 건넸을 때, 그 장면들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허전한 자리가 더 도드라졌어요. 하은이 자리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옆을 돌아봤어요. 무의식적으로요. 근데 거기 있어야 할 아이가 없었습니다. 황인범이 동점골을 넣었을 때, 오연규가 역전골을 터뜨렸을 때, 소피아가 하트를 건넸을 때, 매번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한테 빚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랬어요. 하은이가 가고 싶다고 했고, 하은이가 설득했고, 하은이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하은이는 수원방 안에서 혼자 유튜브로 봤을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어요. 과달라하라 시내가 낮은 불빛으로 잠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새벽은 한국의 새벽과 다른 냄새가 날 것 같았어요. 창문을 조금 열었더니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선선했어요. 낮에 강한 햇볕이 거짓말처럼 가셔져 있었습니다. 그 공기를 맡으면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은이가 10살 때였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오빠 따라 축구 중계를 처음 봤어요. 오빠는 금방 지루해서 나갔는데 하은이는 혼자 끝까지 봤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왔어요. 엄마, 축구 재미있어. 저 선수 이름이 뭐야? TV에 손흥민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이야.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어요. 바빴거든요. 늘 바빴습니다. 그 이후로 하은이는 혼자 축구를 찾아봤어요. 저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같이 보자고 한 적도 별로 없었어요. 혼자 유튜브로 보고, 혼자 선수를 찾아보고, 혼자 팬이 됐습니다. 그게 그 아이 방식이었지만
새벽에 그 기억이 떠오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같이 봐줄 걸. 같이 응원해줄 걸. 딱 한 번이라도 옆에 앉아서 하은아, 저 선수 봐봐 하고 같은 방향을 가리켜 줄 걸. 그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라는 게 뭔지 가끔 모르겠어요. 먹이고 입히고 학원 보내는 것만 엄마가 아닐 텐데,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주는 것도 엄마가 해야 할 일인데, 근데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너무 많이 건너뛴 것 같았어요. 하은이가 월드컵 하자고 했을 때 처음엔 웃고 말았잖아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웃지 말았어야 했는데, 진지하게 들어줬어야 했는데, 결국 가게 됐지만 처음 그 순간 웃고 만 게 자꾸 떠올랐어요. 새벽 4시가 됐습니다. 한국은 오후 7시였어요. 하은이가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은이한테 말로 꺼내는 게 맞는 건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혼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아이가 괜한 짐을 지는 것 같아서요. 그냥 혼자 안고 있기로 했어요. 대신 폰을 열어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소피아랑 찍은 사진, 카를로스 가족이랑 찍은 단체 사진, 경기장 안에서 찍은 멕시코 팬들 영상, 그리고 소피아가 그린 그림 사진도 있었어요. 빨간 막대 사람이랑 초록 막대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5살인지 6살인지 모를 아이가 그린 거였어요. 서툰 선으로 그래도 분명히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이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그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어른인 저보다 더 자연스럽게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메모지를 집어들었어요. 호텔 비치 볼펜으로 뭔가를 썼습니다. 하은이한테 편지였어요. 문자도 아니고 카톡도 아니고 손으로 쓰는 편지. 언제 마지막으로 손으로 편지를 써봤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볼펜을 들고 한참 있었어요. 결국 그냥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아, 엄마 오늘 많이 울었어. 경기 보면서도 울고 사람들 만나면서도 울고. 근데 있잖아, 그 울음들이 다 좋은 울음이었어. 엄마가 여기 오길 참 잘했다. 그리고 엄마 여기 오게 해줘서 고마워. 근데 하은아, 솔직히 말할게. 오늘 계속 내가 보고 싶었어. 좋은 장면이 나올 때마다 옆에 내가 있었으면 했어. 엄마가 나중에 이 편지 주면 그때 기억해줘. 우리 다음 월드컵은 꼭 같이 가자. 그리고 그전에도 같이 경기 보러 가자. 아무 경기나 그냥 같이. 엄마가 편지를 접어서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귀국하면 주기로 했어요. 아니면 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말로 하면 또 어색해질 테니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과달라하라의 새벽이 천천히 걷혀가고 있었어요. 멀리 야자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고 새소리가 처음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댄 채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늘이 이미 충분히 좋았는데 뭘 더 바라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빛이 눈꺼풀 안으로 스며드는 게 느껴졌어요.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아침에 눈을 뜨니 8시였습니다. 새벽에 늦게 잠들었는데도 생각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습니다. 창밖으로 과달라하라의 아침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어젯밤에 그 어둡고 조용했던 거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은 귀국 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였으니까요. 딱히 정해진 일정이 없었어요. 그냥 도시를 걸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경기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못 봤던 과달라하라를요. 나가기 전에 가방 안쪽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편지가 잘 있었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 폰을 봤더니 카를로스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 온 거였는데 자다가 못 봤습니다. 번역기를 돌렸어요. 오늘 혹시 시간 있으면 우리 가족이랑 점심 같이 할 수 있어요? 소피아가 수진 씨 또 보고 싶다고 해서요. 읽고 나서 한참 웃었습니다. 소피아가 보고 싶다고 했다는 게요.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장소를 주고받고 12시에 시내 광장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식을 마치고 나서 2시간 정도 여유가 생겼어요. 혼자 시내를 걸었습니다. 과달라하라는 걸을수록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도시였어요. 어젯밤 경기장 주변의 들뜬 분위기와 달리 낮의 시내는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광장마다 오래된 성당이 서 있었고 골목마다 색색깔 건물들이 줄을 섰어요. 벽에 그려진 벽화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건 축구 선수 그림이었고 어떤 건 멕시코 전통 문양이었어요. 걷다가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하은이한테 뭔가 사가고 싶었어요. 기념품 가게 안을 한 바퀴 돌았는데 마그넷이며 열쇠고리며 다 비슷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한쪽 구석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작은 축구공 모양 오르골이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멜로디가 나오는 거였어요. 소리를 들어봤더니 경쾌한 라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축구공 표면에 멕시코 국기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은이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예쁜 소품도 좋아하니까요. 망설임 없이 샀습니다. 카를로스 가족을 만난 건 12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광장 입구에서 소피아가 먼저 뛰어왔습니다. 어젯밤 아버지 등에서 졸던 아이가 이제 뛰어오고 있었어요. 저한테 달려와서 팔을 벌렸습니다. 안아줬더니 조그만 팔로 목을 꼭 껴안았어요. 카를로스가 다가오며 웃었습니다. 소피아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진 씨 보고 싶다고 했어요. 번역 앱 없이 스페인어로 했는데 태민 씨가 가르쳐준 단어들을 조합해서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아니, 사실 몰라도 알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말해주니까요. 같이 광장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카를로스가 메뉴를 골라줬어요. 과달라하라 전통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찾아보니 비리아였어요. 고기를 오래 끓인 스튜 같은 건데 타코에 얹어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는데 깊은 맛이 났어요. 소피아가 제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저를 올려다봤어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언어가 없어서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달할 방법이 번역 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썼어요. 폰 메모장을 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행기 한 대, 그 아래 태극기. 그걸 소피아한테 보여줬어요. 소피아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면서 카를로스한테 말했고 카를로스가 번역 앱을 켰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저는 다시 폰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엔 비행기 2대였어요. 하나는 태극기, 하나는 멕시코 국기. 화살표로 서로를 향하게 그렸습니다. 카를로스가 화면을 보더니 크게 웃었어요. 소피아한테 설명해줬고 소피아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봤습니다. 또 오는 거예요? 번역 앱 화면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다시 오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어져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말이 안 통해서 비행기 2대로 표현한 거였는데 소피아는 그걸 또 오는 거냐고 이렇습니다. 그게 더 좋았어요. 점심을 다 먹고 나서 광장을 잠깐 걸었습니다. 소피아가 제 손을 잡고 걸었어요. 카를로스 부부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번역 앱으로 주고받는 대화였는데 속도는 느렸지만 끊이지 않았어요. 카를로스가 물었습니다. 딸이 있다고 했죠? 네. 고등학생이에요. 축구 좋아한다고. 손흥민 팬이에요. 카를로스가 웃으며 엄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입력했어요. 딸한테 소피아 인사 전해줘요. 그 문장을 읽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두 아이가 멕시코와 한국에서 서로 인사를 전하게 됐어요. 말도 안 통하고 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그게 가능한 게 축구였고 이 경기였고 이 도시였습니다. 광장 분수대 앞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요. 카를로스 가족과 저 5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셔터를 눌러줬어요. 사진을 확인하는데 소피아가 제 손을 잡은 채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카를로스와 어머니가 있었고 저도 웃고 있었어요. 좋은 사진이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사진을 보더니 저한테 전송해줬어요. 그리고 번역 앱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 평생 간직할게요. 저도 입력했어요. 저도요. 헤어지면서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떠나는 게 이상하게 아쉬웠어요. 손을 흔들며 걸어가는 소피아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하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은아, 엄마 오늘 카를로스 가족 또 만났어. 진짜? 소피아도? 응. 소피아가 너한테 인사 전해달래. 전화기 너머에서 하은이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나를요? 나 모르는데. 알아. 근데 전해달래. 하은이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나 멕시코 가고 싶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골목 한가운데 서서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가자. 같이. 귀국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을 맞춰뒀는데 그 전에 눈이 떠졌어요. 5시 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오전 9시라 일찍 나서야 했어요. 짐은 어젯밤에 이미 다 쌌습니다. 캐리어 위에 하은이 오르골이 뽁뽁이로 감겨 있었고 가방 안쪽에는 편지가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 거울을 봤습니다.
사흘 전 이 도시에 처음 도착했을 때랑 얼굴이 달랐어요. 그때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달랐습니다. 피곤하긴 한데 뭔가 풀려있는 느낌이랄까요. 스스로도 뭐가 달라진 건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짐을 들고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로비에서 카운터 직원이 스페인어로 인사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몰랐지만 표정으로 알았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니면 안녕히 가세요. 그런 말이겠거니 싶었어요. 저도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스페인어는 여전히 한마디도 못했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아침에 과달라하라였어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은 거리에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렸고 색색깔 건물들이 빛을 받아 선명해졌어요. 사흘 전 택시를 타고 처음 이 거리를 지나왔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면서 막막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아는 도시가 된 건 아니지만 처음에 그 막막함이 없었어요. 이 거리 어딘가에 카를로스 가족이 살고 있고 소피아가 아침을 먹고 있을 거라는 게 이상하게 이 도시를 다르게 보이게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 앉았어요. 비행기까지 1시간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사흘 동안 찍은 사진이 200장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거리를 찍고 경기장 입장줄에서 찍고 경기 중에 찍고 광장 축제에서 찍고 카를로스 가족과 찍고 한 장씩 넘기다가 소피아가 그린 그림 사진에서 멈췄어요. 빨간 막대 사람과 초록 막대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 그림. 우리는 친구예요. 라고 써있던 그 화면을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그냥 두기엔 아까웠습니다. 사진을 캡처해서 현주씨, 선아씨, 태민씨 단체 채팅방에 올렸어요. 사흘 전 타코를 먹다가 만들어진 채팅방이었습니다. 캡처 아래 짧게 썼어요. 다들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또 생각나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현주씨가 먼저였어요. 나 지금 멕시코시티 공항인데 이거 보고 또 눈물 날 뻔했잖아요. 선아씨도 왔어요. 소피아 진짜 천재 아니에요. 저 그림 하나로 다 표현했잖아. 태민씨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월드컵도 같이 가요. 우리 넷이서. 그 문자를 읽으며 웃었어요. 이틀을 같이 보낸 사람들인데 헤어지는 게 아쉽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온라인 팬카페에서 처음 만나서 낯선 도시에서 타코를 나눠 먹고 같이 울고 웃다가 이렇게 됐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어요. 줄을 서면서 카를로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번역 앱 없이 영어로 We are boarding now. Thank you for everything.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스페인어였는데 번역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피아가 수진한테 잘 가라고 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해줘요.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줄 안에서 멈췄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었는데 잠깐 비켜서 다시 읽었어요. 소피아가 수진한테 잘 가라고. 그 아이가 제 이름을 알고 있었구나. 카를로스한테 들었겠죠. 이름을 알면서 하루 종일 이름 대신 웃음으로만 말했던 거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비행기에서 울면 된다 싶어서요. 답장을 보냈어요. 소피아한테 말해줘요. 수진도 소피아 잊지 않겠다고. 전송하고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과달라하라 활주로가 보였어요. 아직 이륙 전이라 비행기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폰을 꺼내서 하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하은아, 엄마 지금 비행기 타. 곧 출발해. 집에 가면 줄 게 있어. 편지 얘기였어요. 하은이는 모르겠지만 답장이 왔습니다. 뭔데? 선물? 응, 선물.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편지도 선물이니까요. 빨리 와. 나 오늘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축구했는데 내가 제일 잘했어. 그 문자를 보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시험 기간에 축구를 했구나. 그리고 제일 잘했다고.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리더니 기울어지면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과달라하라가 작아졌어요. 도시 전체가 시야에 들어왔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흘이었습니다. 고작 사흘이었는데 오는 것보다 가는 게 더 아쉬웠습니다. 막막하던 게 낯설지 않게 됐고 무서웠던 게 그립게 됐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깊은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걸 45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늦게 안 거지만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귀국하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하은이한테 편지 주기, 같이 축구 경기 보러 가기 약속 잡기, 카를로스한테 한국 기념품 보내기,
소피아한테 줄 그림책 찾아보기. 많았어요. 그런데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것들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는데 나 지금 풍경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한국어 간판, 한국어 안내 방송, 한국어로 통화하는 사람들. 사흘 만에 돌아온 건데 이상하게 오래 있다가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하은이가 보였어요. 개찰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빨간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손흥민 7번이었습니다. 제가 과달라하라에서 입고 다닌 것과 똑같은 유니폼이었어요. 하은이가 저를 발견하더니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걸어갔어요. 가까워질수록 하은이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키가 저보다 조금 크고 머리를 묶고 있었어요. 유니폼이 조금 컸는데 그게 또 이 아이답다 싶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비행기가 이래. 배고프지? 집에 가서 밥 먹자. 아빠가 갈비 사놨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갈비. 남편다웠습니다. 말은 안 해도 챙기는 사람이에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어땠어? 다 얘기해줘. 뭐부터 얘기해줄까? 다요. 처음부터. 그 말에 잠깐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공항 입국장에서 발이 후들거렸던 것부터 시작해서 타코 먹다가 현주 씨 일행을 만난 것, 경기장 줄에서 꼬레아 응원 게임을 했던 것, 카를로스 가족을 처음 만났던 것, 역전골이 터지던 순간, 소피아가 종이 하트를 건네던 것, 행가래를 당했던 것, 새벽에 혼자 편지를 썼던 것. 너무 많았어요. 차에서 얘기해 줄게. 길어. 얼마나 길어? 집에 도착해도 못 끝낼 수도 있어. 하은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었어요. 편지가 있었습니다. 손에 들었다가 지금 줄까 아니면 나중에 줄까 잠깐 망설였어요. 그냥 지금 줬습니다. 이게 뭐야? 읽어봐. 하은이가 받아들고 펼쳤어요. 걸으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지 않으려고 앞을 봤어요. 캐리어 바퀴가 주차장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조용했어요. 그러다 하은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어요. 돌아보니 하은이가 편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어요. 하은아, 잠깐만.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 안이 조용했어요. 어디선가 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꽃가루 알레르기 있잖아.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은이도 따라 웃었어요. 둘이서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음이 가라앉고 나서 하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엔 나도 데려가. 약속했잖아. 말로만 하지 말고 엄마도 편지 써줘. 저는 잠깐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편지 하나 받았다고 바로 요구하는 게 생겼어요. 알았어. 써줄게. 하은이가 편지를 접어서 유니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차에 탔어요. 남편이 시동을 켜면서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어땠어? 좋았어. 그게 다야? 응. 남편이 피식 웃으며 차를 출발시켰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점 중 하나가 다 안다는 듯이 더 캐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은이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엄청 울었대. 경기 보면서. 그래? 응. 멕시코 사람들이 꼬레아 꼬레아 해줬대. 남편이 운전하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게. 거기서 응원해줬다더라. 뉴스에서 봤어. 아빠 뉴스도 봤어? 그럼. 경기 다 봤지. 하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축구 별로 안 좋아하잖아. 엄마가 거기 있는데 봐야지. 짧은 말이었어요. 저는 앞을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귀가 뜨거워졌어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수원까지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하은이가 뒷좌석에서 폰을 꺼내더니 이어폰을 한쪽만 꼈어요. 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하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거 봐. 폰 화면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제목을 보니 한국 대 체코 전 현장 반응 모음이었습니다. 영상 안에 멕시코 팬들이 꼬레아를 외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응원단이 대한민국을 외치면 멕시코 쪽에서 꼬레아로 받아치는 제가 경기장 줄에서 직접 경험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엄마, 이 안에 있었던 거야? 아마도. 찾아볼까? 몇만 명인데 찾겠어. 하은이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도 찾아볼게.
저는 웃으며 앞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고속도로 표지판, 달리는 차들. 사흘 전까지 매일 보던 풍경인데 낯설게 보였습니다. 아니, 낯설다기보다는 새로웠어요. 같은 풍경인데 다른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돌아온 눈이었어요. 꼬레아를 외쳐준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서, 종이 하트를 건네준 아이가 있는 도시에서 돌아온 눈이었습니다. 하은이가 폰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 사람인 게 오늘 되게 좋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한국 사람인 게 좋았어. 저도 그랬어요. 과달라하라 경기장 안에서 카를로스 가족 옆에 앉아서 꼬레아 함성을 들으면서 그냥 한국 사람인 게 좋았습니다. 이유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나도 짧게 말했어요. 하은이가 폰에서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그냥 다시 폰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괜찮았습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됐어요. 차가 수원 톨게이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집이 가까워졌어요. 남편이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초여름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과달라하라의 밤 공기와는 달랐지만 그것대로 좋았습니다. 하은이가 폰을 내리며 말했어요. 엄마, 다음 경기는 집에서 같이 보자. 멕시코전. 그러자. 이번엔 아빠도 같이. 남편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볼게. 셋이서 잠깐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찬 것 같았어요. 말이 없어도 가득 찬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트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멕시코 과달라하라. 꼬레아를 외치던 초록 유니폼들. 번역의 화면을 내밀던 카를로스. 종이 하트를 건네던 소피아.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현주씨, 선아씨, 태민씨. 그 얼굴들이 눈꺼풀 안에서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말이 달랐고, 나라가 달랐고, 유니폼 색이 달랐어요. 그래도 같은 걸 바라보며 같이 울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2026년 6월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대한민국이 체코를 2대1로 꺾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 결과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초록 유니폼을 입은 멕시코 팬들이 한국 응원단과 나란히 서서 꼬레아를 외쳤어요. 한국이 공격 기회를 잡을 때마다 함성을 보내고 체코가 반칙을 할 때마다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역전골이 터진 순간엔 멕시코 팬들이 한국 팬들을 들어 행가래를 쳤어요. 적진이 아니었습니다. 홈 경기였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 경기장 안에 처음 멕시코에 온 한국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말도 안 통하고 혼자 왔고 두렵기도 했을 사람들이. 그런데 그 낯선 도시에서 뜻밖의 환대를 받았을 거라고. 오늘 이야기는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멕시코 팬들이 한국을 이토록 뜨겁게 응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카잔의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독일을 2대0으로 꺾었고 그 덕분에 탈락 위기에 몰려있던 멕시코가 극적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멕시코 팬들은 그날을 잊지 않았어요. 8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그들에게 은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과달라하라 경기장에서 꼬레아라는 함성으로 돌아왔어요. 주인공 김수지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카를로스 가족도 소피아도 현주씨 일행도 모두 창작된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날 경기장에서 멕시코 팬들의 환대에 놀라고 뭉클해하고 눈물을 흘린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이 영상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경기 결과와 현장 분위기는 실제 사실에 근거했으며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는 창작된 픽션임을 밝힙니다. 축구 한 경기가 두 나라를 이어줬습니다. 말이 달라도 유니폼 색이 달라도 같은 방향을 보며 같이 울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에 남은 경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 안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고 울었을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감사합니다.